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의 극복기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환절기, 즉 계절이 바뀔 때나 요즘같이 온도차가 심할 때 나타나는 어떤 비염과 또 하나는 통연성이라고 해서 1년 내내 비염을 달고 사는 분들이, 또 여름철 에어컨 바람만 쐬면 비염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질병을 한냉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원인과 증상들, 임시 치료 방법과 예방법들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한냉성 알레르기 비염의 식품 처방을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만 꽃가루성, 진먼지 진드기, 새집 증후군, 동물 털 등에서 오는 비염은 그 원인과 식품 처방이 조금 다릅니다. 식품이라 하면 보건복지부 식품공전에 장기간 복용하여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비염과 충농증에 관한 약초가 100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으려면 한 20여 가지 이상의 약초가 배합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전문가가 아니면 구하기도 어려워서 오늘은 한냉성 알레르기 비염의 핵심적인 7가지 약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코 건강차인데, 단순 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한 오장육부의 기능 개선과 무너진 면역체계를 회복하는 과정의 약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끓여 드시는 방법인데, 물론 대증 치료, 즉 임시 방편식의 증상 완화의 목적이 아니고 치료의 목적으로 연구에 나온 식품 처방입니다. 이 약초는 식품공전에 해롭지 않은 약초로서 등재되어 있고, 오랫동안 드셔도 전혀 해가 없으며 일단 시중 약전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만 선택했습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느릅나무 뿌리 껍질이죠. 뽕나무 뿌리 껍질, 도라지 등 각각 29g입니다. 자, 느릅나무 뿌리 껍질은 유분피라고 하고 나무 껍질을 유배피라고 하는데, 뿌리 껍질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 효능은 평보평사, 즉 해도 없고 보하는 작도 아니어서 무난하며 염증과 궤양 또는 궤저치료에, 즉 살점이 패이고 썩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비염에 많이 알려져 있죠. 두 번째는 뽕나무 뿌리 껍질, 일명 상배피라고 하는데 줄기 껍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전혀 해가 없고 과량을 복용하면 살이 약간 빠지는 효과도 있고, 고혈압에도 당뇨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세 번째는 도라지는 잘 아시다시피 밥상에 잘 올라오죠. 물론 약초로 쓸 때는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도라지가 아니라 최소 3년간 이상일수록 더 효과가 좋겠죠. 코의 염증과 기관지 염증에 효과가 있고, 혈압에도 안정화 작용이 있으며 비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자, 자수엽, 300초 각 15g입니다. 창의자는 독고말이라고 하는데, 문헌에 이미 축농증과 비염, 관절통에 사용되어 온 약초인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더 우수하지요. 약간 털을 볶아 쓰면 더 좋은데 그냥 써도 무방합니다. 자수엽은 차족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면서 알레르기 질환에 좋습니다. 물론 두드러기 식체에도 사용하는데 감기를 향상시키면서 땀을 얕게 나게 하고 한방에 해열제로 쓰는데 전혀 해가 없는 것입니다. 300초는 축농증이나 염증치료,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주고 비염 및 염증 등에 방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하 19g입니다. 박하는 일반적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피부 점막을 열어주어 독소를 제거하고, 박하 향은 알레르기 비염의 코막힘에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기타 감초 5g, 대추 5개, 생강 10편, 3mm 두께입니다. 감초는 약방이 감초라 하여 스테로이드 전고물질이 있다고는 하나 스테로이드 성분은 아닙니다. 약물이 독성을 완화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알레르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추는 혈액순환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약독을 풀어주며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보조적인 역할과 면역체계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이미 알다시피 식품의 비린내 제거와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약간의 땀도 나게 하며 염증을 완화시키고 속을 편하게 건의작용을 해주면서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만일 코피가 나면은 생연근 몇 조각을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 모두 중요한 건 7가지인데 기타 여러가지 약초 모두를 한꺼번에 물 3000cc에 달여서 1000 내지 한 1200cc 정도 되게 해서 대략 처음에는 강한 물로 끓게 한 후에 끓기 시작하면 약한 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가량 달이면 대충 1000 내지 한 1200cc 정도 되는데 꾹 짜서 실온에 보관하며 하루 3일 정도 드시는데 한 번에 80 내지 100cc 정도로 4, 5일씩 마시게 됩니다. 물론 드실 때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드셔도 무방하고 차를 마실 때 꿀이나 또는 매실 액기스를 조금 첨가하면 맛과 향이 있고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소화 흡수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음식도 궁합이 있듯이 이 비율은 1:1 똑같은 양이 아니고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 건강차가 떨어지면 또 만들어서 마시면 됩니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같은 비율로 1.5배 양을 추가해도 됩니다. 노하우는 배합 비율입니다.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으며 치료율도 좋습니다. 물론 며칠 마셔서는 안 됩니다. 2개월 이상 마시게 되면 소화력과 호흡 기능이 강화되면서 면역 체계가 바뀌고 면역 조절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최소 5, 6개월에서 1년씩 장기간 복용해야 합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긴 해도 효과가 빠른 사람들은 3, 4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지 치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차로 복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80%의 치료를 보이는데 이미 10명이 섭취하여 8명 정도는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양을 줄이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약초를 달릴 때에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최대 3시간 이상 달이면 약의 맛은 진해지나 약효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견이라 100번을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더 낫고 100번을 보는 것보다도 한 번 실천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 운동요법, 수면 부족 등을 잘 체크하여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식품 처방으로는 유금피, 도라지, 상백비 각 20g이고요. 창의자, 자수엽, 300조 각 15g, 박하 10g 이상 중요한 7가지 약초와 기타 약초로는 감초 5g, 대추 6개, 생강 10편, 3mm 두께, 코피가 나면 연근 3 내지 5mm 두께로 3 내지 5편 정도, 혹시 살이 많은 편이면 상백비 10g을 더 추가하시고 신경이 예민하거나 마른 체질은 소엽, 차조기를 중량하여 10g 더 넣으세요. 자, 이상의 약초를 물 3000cc 단지에 넣고 처음 끓일 때는 한번 강하게 끓인 뒤 약한 불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끓이면 1000 내지 1200cc 정도로 줄어듭니다. 잘 살펴야겠죠.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약을 달리다가 약이 탔다고 전화로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에서 밥도 안 지어 보신 분 같아요. 이것을 꾹 짜서 1일 3일 1일에 80 내지 100cc 정도로 되게 해서 드시면서 매실 액기스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또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약초를 소개할 텐데 한의원에 들어오는 약초는 검사받은 정품인데 시중 약전 시장에서는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초를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겠죠. 자, 이건 지금 유백피입니다. 유금피를 써야 더 효과가 좋은데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유금피를 쓰는 것이 좋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라지인데 도라지는 우리가 밥상에 많이 올라오죠. 주로 식탁에 올라올 때는 3년근 이상 이하인 것이 많고 우리 약으로 쓸 때는 3년근 이상 된 것을 쓰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백피죠. 상백피인데 보통 뿌리 껍질을 써야 효과가 좋습니다. 상근백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의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의원에 쓸 때는 볶아서 씁니다. 그래서 털이 다 꼬실러질 수 없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쓸 때는 볶기가 힘들으니까 그냥 써도 좀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수엽이죠. 자수엽인데 수엽을 써도 무방합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한테 코막힘이 뚫리는 약초죠. 더군다나 해열제로도 쓰고 또 근육이 아픈 데도 씁니다. 300초죠. 300가지 효능이 있다고 했을 정도로 효능이 염증 치료에 탁월한 약초입니다. 다음은 박하로서
우리가 박하향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하향 오일은 코 막히는데 뚫린데 효과가 우수합니다. 다음은 약방에 감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추는 우리가 면역 기능을 조절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면역 기능 보조 역할을 좀 합니다. 향상시키는. 다음으로는 생강, 권위작용, 위장도 좋게 하고 속을 편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다음으로는 연근이죠. 이게 겨울철에는 생연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냉동시켜서 보통 사용합니다. 자, 이상의 약재 12가지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먼저 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팩 세워서 한번 보여주세요. 세워서. 예, 자그마한 것 일용 팩입니다. 12가지를 합해서 넣어 가지고 묶겠습니다. 넣어 주시겠어요? 예, 마지막 들었는데 이렇게 다 넣으셔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일용 팩이죠. 여기에 넣어서 다릴 때, 이게 한 번 다릴 때 쓰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약초를 이렇게 해서 잘 다려 드시면은 비염 치료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